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7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자, 한 주가 지나갔죠. 그런 가운데에서 토요일 바람이 좀 세게 불고 있습니다. 장마가 온다고 하죠.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 한 주에 대한 점검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주가지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상승의 목표치, 하반기 지수의 흐름,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하반기 증시 전망과 섹터 종목 이야기, 뭐 요 김기수 돌직구 타임 부분에 녹화된 내용, 그래서 하반기 코스피 지수 어디까지 갈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구조적 성장주와 그리고 경기 순환적 성장 섹터, 이런 부분들을 어떤 포트폴리오 흐름 부분으로 의미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금요일, 뭐 여러분들 지난 이야기하면 별로 재미없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요일 시장 흐름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종목 부분들의 움직임 부분, 뭐 당연히 카카오 게임즈의 상승 흐름이지요. 그죠? 금요일 장 초반 부분부터 강세를 보였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기술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전 고점 부분을 회복하는 흐름 부분들, 그러니까 최고점은 아니지만 이전 고점 부분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간 부분입니다. 사실 6월 29일 날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구글과 애플 양대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한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 게임이라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또 이 게임 관계자들도 그렇고, 그 게임이 신규 런칭을 했을 때 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바이오나 제약, 이 신약 개발,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지만 성공하는 확률이 크지 않잖아요. 게임 쪽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이 구글과 애플의 매출 1순위에 올랐다, 1위에 올랐다 라는 내용이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었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사실 중국의 판호 개방, 그죠? 검은 사막 판호 개방, 이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에서 이 판호를 잘 개방하지 않았다가 이번 세 번째였죠. 화요일 날 이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부분이 판호를 개방했다는 소식,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급등을 간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 구역에 들어왔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부분. 근데 이 고점 부분에 뭐 더 치고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더 올라가도 사실은 이 실현 관점이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엔.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이 순위가 계속 지속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카카오 게임즈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신작 카카오 게임 부분에 실제 이 게임을 해보시면서 그것이 유저들에게 계속해서 확산되고 1위를 고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뭐예요? 조금 더 상승한 이후에 이전 고점 85,000원, 뭐 89,000원 요 라인 부분에서 조정을 받는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순위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계속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죠? 게임을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해 드릴 수가 없어요. 계속 1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뿐만이 아니라 유메이드의 상승 흐름이 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줬다.
그죠? 유메이드도 추가적 상승. 그러니까 지켜줘야 될 선 라인 부분은 지켜준 거죠. 그죠? 이 강한 이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그러니까 뭐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가 좀 부담되는 구역이라면 뭐 유메이드라든지 지금은 조금 소외가 되어 있는 NC 소프트라든지 그런데 NC 소프트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게 너무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직 저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월봉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일단 요 라인 부분에서 지지가 돼야 되는 라인이죠. 80만 원을 깨면 장기적으로 이 조정권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80만 원은 반드시 종가상 지지가 돼야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은 우리가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 주봉에서 보신 것처럼 주봉 부분에 있어서 종합주가 우리 이제 그 시장의 업종 종합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조정 흐름을 좀 보여줬잖아요. 그죠? 주봉에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5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정 흐름을 보여준 부분인데 뭐 추가 상승할 에너지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종목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루하게 성장 섹터와 경기 민감 섹터 이 부분들이 혼조권에 놓여져 있는 흐름이긴 해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에너지는 미국 시장 국채 금리에 따라서 또 미국 시장의 섹터 움직임에 따라서 산업재가 한번 경기 민감 섹터가 한번 상승했다가 또 성장 섹터가 한번 상승했다가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에너지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해외 건설 부분도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건설주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만 5천 원, 6만 5천 원에서 7만 원대 이 라인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제 단기 월봉의 이 상승 개수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신규 진입하는 부분은 저는 다른 섹터보다는 다소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여질 수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성장 섹터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LG전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한 설명 부분 속에서 이제 LG전자가 마그나와의 합작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부분을 충분히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 전장 사업의 강화에 대한 기대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땐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 부분을 충분히 갖고 있는 형태고 하락의 추세를 돌파한 상황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죠? 추가적 흐름의 상승 부분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순환 흐름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상승할 수 있는 흐름도 있고 또 구조적인 변화 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LG전자의 상승 흐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LG 이노텍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LG 전자라든지 LG 이노텍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이제 그런 흐름들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 시장 흐름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조선 관련주들 그죠? 조선 관련주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조선
기술과 기계 업종과 관련된 하반기 전망 요 부분도 우리 MTN 카페와 그리고 또 네이버의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카페를 보시면 충분히 이 섹터와 관련된 부분들의 따끈따끈한 리포트 내용 부분들을 올려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이 카카오 게임즈나 또 비단 유메이드나 뭐 이런 게임 관련주, 우리가 K 컨텐츠, 제가 이제 3,800포인트 하반기 지수를 가장 강조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너무나 황금 포트폴리오 좋은 섹터들이 너무 많다, 그죠?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 순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섹터, 그게 조선철강건설기계지주화 뭐 이런 섹터들이잖아요. 경기에 의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런 섹터들도 안 좋아진 부분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런 이 산업 부분에 황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또 성장 섹터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전기차, 그죠? 그 전기차의 2차 전지 쪽에 가장 핵심 완성셀 업체인 삼성 SDI나 뭐 LG화학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이 이 분할 이 부분 때문에 급락을 맞긴 했지만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또 내연기관체에서는 5, 6위 마켓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에서 5, 6위밖에 못한 이 현대차와 기아가 이 전기차 시장 친환경차에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 외에도 플랫폼이나 또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의 부분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경기 민감 섹터가 올라가면 우리 쪽 산업 부분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가 있고, 그죠? 또 성장 섹터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성장 구조적 성장 흐름 부분에 있어서의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성장 섹터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로 보고 잘 만든 게임 하나, BTS도 안 부럽다, 그죠? 한 해 8조 원의 수출을 꿈꾸는 콘텐츠 끝판왕, 이게 이제 게임 쪽 라인 부분인데,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가 사드 설치한 이후에 이 중국의 신규 진출이 막힌 상태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죠? 뭐 저는 이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그 부분이 통해서 이제 사드 이후에 세 번째로 판호가 개방됐는데, 그걸 통해서 한한령이 바로 다 해제된다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가 있었는 와중에도 10년간 연평균 9%의 고속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게임 개발 능력,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땐 그죠?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상황인데, 저는 사실 게임 섹터를 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게임 관련 부분이나 이 바이오 이쪽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그죠?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이 신약을 개발하거나 또 신규 게임을 개발을 하는데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를 제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기술적 분석이면 기술적 분석, 아니면 그 게임을 직접 해보거나 그 기업에 대해서 계속 추적 관찰하고, 그죠? 카카오 게임즈가 이 신작 런칭하고 구글과 애플을 양대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 자리를 해서 급등하는 것처럼 신규 런칭을 했을 땐 항상 구글과 앱스토어에 이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집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약 개발은 그거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임상 통과하지 못했다,
뭐 이러면 급락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적게 하셔야죠. 그죠? 뭐 아니면 도 50%의 확률로 주식을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확률이 좀 높은 쪽에 베팅을 걸어야죠. 그래서 이제 저는 성장 섹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 이런 부분들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쪽이고 실적으로 검증이 되는 쪽으로 매매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전문가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뭣도 모르고 나름대로 기술적 흐름 부분을 더 강조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영진약품 1630원에서 7800원 한 달 반 만에 올라갔어요. 그때 그 종목 부분을 막 매매를 하면서 고객 수익률을 확보를 한 적도 있는데 그때는 만약에 제가 지금처럼 기본적 분석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염두에 뒀다면 쉽게 그렇게 매매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부분은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하지만 그죠? 자산이 1억, 5억, 10억씩 있는 분들이 1000원짜리 주식, 2000원짜리 주식 들어가서 그 변동성을 감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가총액 작은 종목의 변동성 높은 종목을 그런 종목 부분들은 다른 신규 젊은 전문가들이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쪽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흐름들 속에서 저도 그런 매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인 투자가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손절이다. 손절 이 정도 가격 라인을 깨면 손절이다. 그런데 손절을 할 기회도 안 주고 떨어지고 막 이랬을 때 시세를 계속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그거를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문자를 받거나 그죠? 직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할 수 있겠느냐? 그죠? 방송은 올라간 것만 이야기를 주로 하니까 어떤 종목 부분에 있어서 저가주들이 막 급등했다. 그런데 그 급등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굴곡을 다 참아낼 수 있을까? 그죠? 이익 실현의 부분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또 이익을 실현을 안 하면 또 올라왔던 거 다 까먹고 또 급락하는 부분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그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나이가 좀 들면서는 그런 유형의 종목보다는 시장 대비 그죠? 안정성도 일정 정도 있으면서 그렇다고 또 그런 종목을 전혀 안 하면 재미없어 하니까 지금은 좀 재미없어 하셔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겸비해서 그나마 안정성이 우위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적과 성장 흐름을 함께 갖고 갈 수 있는 흐름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할 때 매매하는 투자가의 여건을 중요시합니다. 그죠? 내가 골프 치러 가서도 내가 또 여행을 가서도 편안하게 내 종목 부분이 하루 이틀 조정을 받아도 결국은 상승 흐름을 갖고 갈 수 있고 시장 지수 대비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실적과 성장성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흐름들에서 그 부분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또 엉뚱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함께 이제 우리나라 증시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얘기하면 시장 지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긍정적인 흐름 부분들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금요일 날 코스피가 조정을 보이고 코스닥이 상승을 한 마감을 보였는데 코스피 역시 이제 이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 시장의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행여나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그죠?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그러면 은행이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조선이나 철강 건설 기계 이런 것이 상승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목요일 날 마이너스 5% 떨어졌으니까 성장 섹터가 또 밀리는 것 아니냐 하는 포커스로 매매 움직임이 시장이 움직였는데 저는 그렇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지금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다 좋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런데 이미 끝났다.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는 그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과하게 우려했었던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5월 초에 끝났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섹터가 주도해서 올라갈 흐름이 충분히 나오는 상황이다. 그걸 코스닥도 반증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미국 시장이 5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미국 증시 이제 그 미국 증시는 휴장인데 이 독립기념일 이 부분 때문에 우려가 대형성 종목들에 일정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님들에게 성장 섹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에 포커스를 맞추고 겁내지 말고 매수하라, 추매하라. 그죠?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익히 아실 거고, 그래서 겁내지 마셔라. 좀 이따가, 그죠? 미국 시장의 금요일 시장의 모습과 섹터 이 부분들을 다시 올려드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성장하는 기업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지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